안녕하세요. 넷크루즈의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T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씩 언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IT라고 부르고 있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공상과학 영화로 보았던 일들이 지금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저 같은 장애인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장치가 개발되어서 다리에 힘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그 보조장치를 사용하면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5년에서 10년 이후면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IT입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 쌍용정보통신에 입사하면서 프로그래머로 IT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프로그래머라는 말보다는 그냥 전산을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했죠. 쌍용정보통신에서 UI 개발자로 9년을 재직했고요. 그 이후에 벤처회사인 팍스테이시라고 하는 증권정보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미소프트, 파이시스넷 등의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였고요. 사업을 정리하고 중국, 일본 등에서 해외에서 해외 사이트 개발을 또 진행했었습니다. 최근에는 핸디소프트에서 SI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5년 올해부터 IT 토탈 매니지먼트 솔루션 회사인 넷크루저라는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횟수로 25년 정도를 IT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제가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제일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이 정보통신의 기술의 변천의 내용입니다. 정보통신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어 왔는데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배울 때 이 내용을 왜 가르치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 이거를 배워야 되는지. 하지만 막상 제가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IT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왜 이걸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1세대라고 하는 게 이제 메인프레임 시대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실제 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메인프레임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고요. 이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BM이라는 회사로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IBM만이 거의 유일하게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배운 프로그램 언어는 코볼과 RPG였습니다. 이 언어는 회사 업무를 개발하기에 딱 적합한 언어였고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업무들을 정의하고 화면에 출력하고 하는 것들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요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큰 컴퓨터에 사람들이 이제 더미 터미널이라고 해서 그냥 연결을 해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임을 한다든가 인터넷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이 화면에서 나오는 것들만 처리하는 그런 더미 터미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가 중앙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고 또 그것이 또 화면에 출력이 되고 프린터로 출력이 되는 이런 것들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의 대형 컴퓨터가 모든 입력, 출력, 연산, 그 다음에 저장 이런 역할을 모두 다 하고 사용자는 단순히 화면에서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음이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세대입니다. 제가 쌍용정보통신에 입사했을 때 주로 일하고 개발했던 환경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배운 거는 메인프레임을 활용한 프로그램 언어를 배웠지만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 개발 환경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함께 PC라는 개념이 개인형 컴퓨터에서 업무 컴퓨터로 옮겨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메인프레임하고 다른 것이 이제 중앙에서만 모든 일을 하던 것들을 PC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일부 업무를 분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기 PC에서 일부 업무를 하게 되고 그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연산하고 하는 작업들을 PC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죠. 하지만 사실 그런 업무 환경에 PC가 다 100% 적용된 건 아니고요. 개인의 집에는 컴퓨터가 있었지만 업무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일부의 업무들은 계속 더미 터미널로 활용이 되고 있었고 또 일부의 업무는 자기 PC로서 보고 있는 그런 약간의 상충된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던 메인프레임에서 이제 컴팩이라든가 HP라든가 써니라든가 이런 다양한 서버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큰 기계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가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했다, 출력했다 하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나와서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언어는 C나 베이직으로 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C나 베이직을 배워서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C를 배우게 되고 C를 공부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업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이제 GUI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원래 이제 애플 컴퓨터는 GUI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제 일반 PC에 MS 윈도우 3.1이라는 것이 올라가면서부터 본격적인 GUI 환경의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 그런 GUI 환경에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PC들이 대부분 다 윈도우즈라고 하는 GUI 환경에서 돌아가는데 당시 이게 이제 제가 9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윈도우 3.1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GUI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다음이 이제 3세대라고 해서 인터넷 컴퓨팅 시대입니다. 그래서 1997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던 것들이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HTML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직접 브라우저에 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던 거죠. 단순히 HTML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단순히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하이퍼링크, 그러니까는 필요한 걸 눌렀을 때 다시 다른 문서랑 연결시켜주는 이런 하이퍼링크 기술이 나오게 됨으로써 급속도로 퍼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서를 만들 때 그 문서를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그거에 필요한 다른 문서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게 HTML이죠. 그걸 통해서 인터넷이 발전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업무 개발 환경은 아직도 2세대인 CS 환경에서 대부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PC의 사양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술은 발달하게 됨으로써 한 99년도부터는 인터넷이 업무 환경에 접목되는 그러한 것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액티브엑스 때문에
뭐 많은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당시에는 액티브엑스를 통해서 그 업무를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액티브엑스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액티브엑스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터넷 시대가 지나가면서 저도 이제 그 닷컴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쌍용에서 이직을 해서 이제 팍스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증권 정보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옮겨가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닷컴이라는 말로 그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그 닷컴 붕괴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냥 인터넷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 그리고 제대로 된 컨텐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회사들만이 살아남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남은 회사들이 과연 왜 살아남았을까를 분석을 해봤더니 단순히 웹을 그냥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활용을 해서 거기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컨텐츠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더라. 그리고 리아라고 해서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단순히 그냥 HTML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반응하는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더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IT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웹 2.0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웹을 조금 더 플랫폼화 시키고 그것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제 웹 2.0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뭐 플렉스라든가 엑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회사들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요 그 웹 2.0 시대에 맞춰서 제가 그 회사를 하게 되면서 플래시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 웹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내 최초로 일본 증권사에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기술과 비즈니스를 접목시켜서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이 이제 그 HTML5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플래시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플래시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그 PC에 깔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99%의 컴퓨터에 전 세계 99%의 컴퓨터에 플래시 플레이가 깔리면서 이것을 활용한 그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2010년에 애플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이제 막 팔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겠다. 애플은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이제 플래시를 다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HTML5가 급속도로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HTML5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만들고 다양한 인터랙션을 주는 노력들이 스마트폰에서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PC까지 그 전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 작년 10월 28일 날 HTML5 스펙이 그 완성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표준화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5가 나오면서 HTML5는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훨씬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요걸로 이제 최신 우리 트렌드는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웹을 도와주는 도구였습니다. HTML을 도와줘서 조금 인터랙션을 주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HTML5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다양한 그런 프로토타입과 프레임워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도 멋진 UI 환경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IT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코딩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꼭 배우셔야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다양한 U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